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이 대학 교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가 해야 할 일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실 텐데 담임 선생님 계시죠? 교과목 선생님도 계시고 교육을 해야 되고요. 전공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학교 선생님들하고 조금 다른 게 대학 교수님들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연구 업적이나 성적들, 결과들, 연구 결과물들을 논문으로 형식으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교육과 연구의 업무가 또 하나 들어가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대학 교수는 사회에 대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봉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많은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도 녹화해 주시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의 일꾼을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거든요. 대학 교수 마찬가지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에 환원을 해서 보다 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하는 세 가지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중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는 이제 중학교에서 좀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대학을 갔죠. 대학을 가서 그 대학에 공부하는 스타일이 저하고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실상 중고등학교에는 조금 약간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흡수하는 건데 대학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물론 교수님들께서 강의도 해주시지만 스스로 학문 분야에 대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이제 방법들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공부의 방법이 저하고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서 공부를 계속했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부 이제 대학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마치고 나서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신 것도 굉장히 좋고 의미가 있었는데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공부를 좀 더 해볼까? 내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해서 대학원을 갔습니다. 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하고 또 이제 박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사실 박사까지 간다고 한다는 거는 정말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직업의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긴 해요. 왜냐하면 전공 분야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깊이는 더 넓어지긴 하거든요. 그럴 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호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꿈의 직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모든 게 가능한 직업으로는 대학 교수가 가장 매력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이전에 각종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연구소의 경험을 거쳐서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의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도 작년 같은 경우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학교 측에서는 동영상 강의 플러스 각 주차별로 과제를 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 보완하기 위해서 주차별로 과제를 냈는데 솔직히 제 과제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서 불평불만도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과제를 매주 이렇게 체크 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던 방향을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는 교육자로서 굉장히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물론 완벽하진 않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나의 지식을 나의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리 학생들이 잘 받고 이해하고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는 교육자로서 굉장히 많은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현재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대학 교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대학마다 각 전공마다 다양한 이제 그 학문적인 깊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방금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학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학력적인 조건이 반드시 좀 따라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예체능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대학 교수님을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조건이 이제 박사학위를 갖고 계셔야 돼요. 박사학위는 학부 1, 2, 3, 4학년 마치고 대학원에서 석사 2년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박사는 좀 과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규율로 정해진 기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선택한 전공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연구의 결과물을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회 논문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그게 실적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이제 교수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춰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연구 성과라고 하면 자기의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 이제 발표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연구원 생활도 오래 좀 했습니다만 그 연구원 생활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고등 시절부터 인성을 착실하게 다진 후에 그리고 실력을 겸비한 후에 여러분들도 목표를 설정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면 틀림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전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정보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딱 그 한국에서 쭉 교육을 받고 저는 이제 박사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딱 수업을 받았는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체계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조금 체계가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걸 이해하고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독창적인 시각을 사물을 바라보고 물건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독창적인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글쓰기와 연결되면 비판적인 글쓰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나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현상들은 왜 일어나지? 이걸 뭐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과정을 정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연습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뭐 말로 그리고 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통틀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상호 의사 전달,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다 더 알기 쉽고 효율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떠나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셔도 굉장히 그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핵인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일단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왜냐하면 다시 또 군대를 가야 되고 그거는 군대가 전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남중, 남고 그리고 공대 군대, 거의 남자들 세계에서 거의 이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땀 흘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군대는 이제 또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는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중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그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되게 중요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비판적인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울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시고 세계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활약을 하실 때는 글로벌한 세계가 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글로벌한 세계가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더 보다 더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는 뭐 거의 기본으로 이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관심 있는 난 영어는 조금 약한데 다른 뭐 중국어나 일본어, 유럽, 뭐 미국 유럽에 있는 그 스페인어든가 이런 이탈리아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통용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 때보다는 제가 중고등학교 생활하실 때보다는 해외 친구들하고 많이 접속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다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향만 한국에서 기본적인 인성과 능력과 실력이 있다면 그걸 그분들에게 전달하면 그분들도 다 알아주고 평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전공하시고 하는 분야에서 글로벌한 세계에서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돌아간다면 좀 더 외국어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내 직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전공으로 하고 있는 저는 건축, 도시계획, 도시방재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이게 도시방재는 뭐냐면 재난재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도로 피해를 줄여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중요성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이제 전 지구적으로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전하고 다르게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도시의 구조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도 많이 들어섰고 그리고 옛날에는 흙길이었던 곳들이 다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가 와도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구로 막 넘쳐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재해 발생 양상과 패턴이 달라지는데 이게 기후 변화와 맞물려서 그 발생 빈도와 강도와 주기가 훨씬 더 커지고 빨라지고 잦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국가 그리고 뭐 광주광역시면 광주광역시, 여기 영광군이면 영광군, 지자체에서 많은 활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100% 인간의 현재 과학기술로는 이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에는 완벽하게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좀 더 빨라지고 주기가 강도해지기 때문에 방제나 소방 안전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 수요는 앞으로도 향후 더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채용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시는 이제 신진 새롭게 박사학위를 받는 분이 모든 학문들을 통틀어서 한 15,000명, 적을 때는 한 12,000~1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매년 이렇게 박사님들은 사회에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사회로. 근데 물론 그분들은 거의 다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풀타임으로 학교 연구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셔서 박사학위를 받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하시는 분들은 뭐 구수가 10,000명 이상인데 매년 이제 대학에서 교수님을 뽑겠습니다 하고 공고가 나는 거는 전공별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보셨을 때 단순하게 경쟁률은 서류만으로 본다면 보통 한 20, 30대 1은 넘어가고요. 거기서 1차 서류 건너지고 그 다음에 면접하고 발표하고 연구 실적 다 검증하고 면접 뭐 이사장 최종에는 이제 뭐 이사장님 면접까지 가실 텐데 그것들이 그 경쟁률을 뚫고 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다른 지원자들보다 내가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공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공 분야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냐를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를 많이 수주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학회에다 내 전공 분야의 논문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하고 논문의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또 저는 이제 소방방재 쪽이니까 이 소방방재 쪽의 학회 활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과의 어떠한 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인성이라든가 생활 습관들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다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수님을 해야 되겠다. 내가 대학교 교수가 돼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갖고 계시면 아마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 청소년의 시기를 다 겪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저는 종종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거든요. 이 깨달음은 제가 지나가서 딱 보니까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후회하고 뭐 불편을 겪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렇게 시간이 소비가 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시간이 지난 후에 알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나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이나 뭐 형님, 조카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조언들이 저 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아니 내 인생은 내가 그 주인공이고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시지만 그거 부정하진 않는데 그런 시간들을 어르신들의 말을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줄이자는 거죠. 그 줄인 시간을 어디다? 학업과 공부에 여러분들 비판적 사고, 여러분들 사고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실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거,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낼 때는 내가 내 자신하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니? 너는 도대체 네가 원하는 도시방제의 본질은 뭐냐? 이런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